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내비게이션 공부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공부했던 부분들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복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충남 지역을 이렇게 지도를 갖다 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보령과 서천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은 여기인 것은 알겠어요. 보령하고 서천 보니까 이쪽이 다 바닷가죠? 여기가 서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서해 이제 그쪽 그 부분에 있어서 보령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예, 대천 대천 해수욕장. 해수욕장을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대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천에 가면 한산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한산이란 도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여튼 좀 작은 그런 지역이 있죠. 자, 한산에서 유명한 건 뭐죠? 모시. 예, 한산 모시. 못이에요. 예.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부터 시작해갖고 한산 모시관까지 10개의 지역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번호로는 860번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이 대전 충남에서 제일 출발지는 어딜까요? 공주 세종. 예, 여기 공주 세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800번부터 809번까지. 809번까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천안에 해당이 되고요. 자, 천안은 번호로는 810번부터 819번까지. 810번부터 819번까지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산이 820에서 820에서 829. 829번. 자, 아산에 뭐야, 지중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예, 유럽풍의 6.25, 그런, 825번에, 네네. 예, 6.25 전쟁 때 그 아산 네네. 지중해 마을이라고, 예, 예, 예. 외환마을. 네, 지중해 마을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데 825번. 그 지중해 마을이 번호가 825번. 825번. 그 지중해 마을 아름답게 지어진 곳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6.25 전쟁이. 6.25 예, 6.25 전쟁이 일어난 전쟁이 거예요. 발발했어요. 그래서 25를 연상하고 6.25에 2호를 연상해서 그 지중해 마을이 25번이었었죠. 근데 지중해 마을 옆에 거의 그 대조되는 그런 느낌의 마을이 하나 있었죠. 그 마을이 외환마을. 외환마을. 외환마을이라고 하는 예산이시 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 바로 외환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 전통 그 초가집들, 그러니까 마치 민속촌 같이 그런 것들로 조성된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그 외환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번호를 기억하기 이전. 위해서 어떤 비행기 이륙이 있었어요. 예, 비행기가 비행기가 이륙했어. 외환마을에서 이륙을 한 것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외환마을과 비행기 이륙한다는 게 조금 매칭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그 번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산은 820번부터 829번까지라는 거. 829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 당진하고 예산은 830에서 839. 830에서 39. 839번까지 예, 해당이 되죠. 자, 여기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갖고 36개 줄행랑을 쳤어요. 어딜까요? 36개 줄행랑을 친 곳이 요 함상공원 네네. 학교 번호는 몇 완성. 번이에요? 836번. 예, 836번 삽교 함상공원이 바로 그 836번이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섬에 그 휴게소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몇 번이죠? 네. 835에 당진 횡담도 휴게소. 맞아요. 당진 횡담도 휴게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횡담도라고 하는 섬은 평상시에는 물에 잠겨 있다가 그 서해에는 이제 조수간만이 차가 커서 이제 썰물이 되면 물이 빠져나가면 사람들이 그 섬까지 어떻게 걸어갈 걸어갈 수 수 있는 있다. 단일 행자 써서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성이다 해서 횡단도 횡담도 휴게소. 얘기를 했죠. 횡담도는 그래서 몇 번이었어요?
835번. 예, 거기서 누가 공연을 해요? 태진아가 태진아, 양지연. 그래요. 태진아하고 양지은이 여기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3호곡. 예, 3호곡을 불렀죠. 그래서 3호 해서 835번에 해당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산하고 태안은 같이 붙여서 이제 했는데 여기는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840에서 49번. 예, 840에서 49번에 해당이 돼요. 자, 외국인 민병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기하해서 민병갈이라고 하는 분이 세웠던 장소가 있어요. 수목원. 태안 천리포 예, 수목원. 천리포 수목원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올 때 뭐를 타고 왔어요? 뱃사공. 배를 타고 왔어요. 예,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뱃사공에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40번. 네, 840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태안 그 천리포 수목원이 840번을 시작을 해갖고 이제 그 849번까지 가게 되는데 849번은 어디였을까요? 호남 폐총박물관. 백종 태총 박물관. 네. 호남 태총. 네, 폐총은 뭐예요? 조개가 조개 껍데기 무덤. 조개 무덤. 조개 무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게 이제 농사도 짓고 또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랜 선사시대 때부터 이쪽은 이제 바닷가니까 조개 같은 걸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조개를 먹고 그 껍질을 버렸어요. 버려서 이제 싸다 보니까 그것이 한 곳에 모여져서 이제 막 축적이 된 거죠. 그래갖고 그게 하나의 무덤을 이룬 거예요. 회총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된 곳이 이제 그 화석으로 남아가지고 우리 지금 역사 뭐 연구하는 그런 그 자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고남에 회총 박물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번호가 849번. 849번. 예. 지금 우리 이제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나마 기억이 되는데 자, 회총 박물관이 849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49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449. 그치? 야구에. 예, 야구에서 사사구. 네, 또는 뭐, 어쨌든, 그래서 사사구 하면은 뭔가 죽는 거죠. 야구 경기할 때 볼 내시면, 그냥 걸어 이렇게 가잖아요. 칠루. 예, 출루를 하죠. 일루로. 그런데 타자의 몸에, 아니요, 그쵸.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 몸에 맞으면, 어떻게, 그것도 예, 출루예요. 그것도 일루로 그냥 출루. 출루를 하죠. 근데 그때 이제 경미하게 맞으면 괜찮지만, 심하게 맞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져 갖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 사고. 그래서 죽는다. 네 번째 뭐 이런 사자랑 그래서 연관돼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자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동에도 사자는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49번 449 이렇게 패총에 이렇게 조개 무덤이 있는데 가장 꼭대기 위에 있는 조개 껍질 거기를 목표로 겨냥해 갖고 총을 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요 번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서울에서는 49번이 어디였을까요? 제가 총신대학교. 예, 총신대학교. 예,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그 말 속에 총을 쐈다 해갖고 총신대학교 이제 총 있었죠. 예, 49번이 서울에서는 총신대학교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49번이라고 하면 지역으로는 부에 해당이 돼요? 동작구. 네, 동작구에 있어요. 동작구. 총하고 동작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총 쏘는 현충원, 뭐야, 자세할 총마다 때만. 돌아가면 현충원에 가잖아. 그렇죠. 그렇게도 하고, 동작구만. 뭐 이런, 우리 군대 훈련할 때, 이제, 그 총은 굉장히 잘 조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할 때 그런 말들도, 용어들도 쓰기도 하겠죠. 동작구만. 그래서 이제 잠깐 멈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40번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홍성하고 청양은 몇 번대에 해당될까요? 850에서 859. 네네, 850번대 지역이에요. 자, 50번에서 59번까지인데, 자, 여기 그 손오공이
들렀던 곳이 있어요. 손오공이 들렀던 곳이니까 번호는 몇 번일까요? 850. 손오공이니까. 5, 5, 0, 5, 0. 50이니까 번호가 몇 번. 번일까요? 850번. 좀 앞에 팔자는 이제 우리가 850. 100단위짜리 네. 지금 충남하니까 8이고 자, 네. 손오공이 50이잖아요, 50. 네. 그래서 손오공이 누구 만나러 갔어요? 안희정. 네, 충남지사 했던 안희정. 그 안희정 지사가 이제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그 뭐야 성 그런 문제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잡을 겸 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손오공이 이제 그 안희정 지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딜 간 거예요? 충남도청. 도청, 예, 충남 충남 도청. 도청을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충남 도청이 몇 번이다? 850번이고. 예, 850번이에요. 자, 충남 도청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공주에 있었어요. 제일 대전. 처음에는 대전에 있다가 공주에 있어. 제일 처음에는 공주에 있다. 공주부터 있었어요. 공주. 공주에 있다가 그 다음에 대전에 있다가 일제시대 때 대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1932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 대전으로 와가지고 대전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홍성. 대전이 북한시가 되면서 분리가 됐죠. 충남하고. 그래갖고 이제 홍성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2013년에 완전히 청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내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지금 그래서 도청 소재지인 그 충청남도 도청이 있는 곳이 800 몇 번이라고요? 50번. 예, 850번. 850번. 누가 나타났어요? 손오공. 손오공이. 네, 손오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우리가 그렇게 번호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오구 쌀피자를 먹은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칠갑산 강장. 예, 청양의 천장. 칠갑산 광장. 칠갑산광장. 천문대. 거기에 또 유명한 다리가 있었죠. 천장. 네, 출렁다리인 천장호 네. 출렁다리가 있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그 우부 쌀피자를 시켜서 먹었던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홍성 청양에서 그 꽃보다기 돌아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림이 있는 정원이에요. 네, 맞아요. 그림 있는 정원. 거기가 몇 번일까요? 855번. 예, 855번이에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했던 요 860번 보령 서천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령시 하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대천해수욕장. 네, 대천 해수욕장. 거기가 몇 번이라고? 860번. 예, 대천 해수욕장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스카이바이크를 타고 딩트랙. 예, 환갑잔치를 연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860이라는 게 나와요. 자, 환갑잔치를 거기서 실제로 요즘들은 수명이 길으니까 뭐 환갑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환갑하면 굉장히 크게 치른 행사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환갑 행사를 한 거예요. 환갑잔치를. 자, 대천 해수욕장에서 스카이바이크도 타고 집드랙도 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보령 서천군에서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869번. 예, 거기가 어딜까요? 육군들이 갔던 곳인데? 한산 모시관. 예, 한산 모시관이에요. 자, 모시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떤 섬유죠? 시원한 거, 여름에. 예, 여름에 쓰는 아주 시원한 옷감이잖아요. 네. 자, 한산 모시관이 869번인데, 자, 육군들이 이 한산 모시관을 물구나무. 갔는데 어떻게 그냥 걸어가요? 물구나무. 네, 물구나무 서갖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그러면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뭐요? 더워요. 덥겠죠. 그냥 가도 더운데 여름철에 물구나무 서서 막 거의 뛰다시피 그렇게 강행군을 하니까 엄청 덥겠죠. 그래서
엄청 덥기 때문에 시원한 한산 세모시 옷을 하나씩 선사를 받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장소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869번. 9번. 네, 869번 한산 모시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했던 부분들을 지금 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네, 나왔네요. 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한산 모시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 앞에 이제 100단위와 10단위 자리를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산, 서천, 한산 하니까 도령 서천 하니까 여기 860번. 10단위 자리는 60단위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네. 869번인 거예요. 그래서 모시에 대한 거 여기 지금 그 박물관 앞에 있는 그런 그 상인데 굉장히 좀 흐리게 나왔지만 여인이 이렇게 멋있잖아. 모시 짜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어진 거 보면 여름철 최고 그 옷감인데 이 옷부터 옷을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시님 이용해가지고 요리까지. 그래서 떡도 모시님 많지. 송편 같은 거 우리 많이 즐겨 이렇게 네, 먹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모시 역사, 제조 과정 이런 것들, 모시 짜기 이런 것을 이제 무형문화재를 해가지고 여기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한산 모시관인데 몇 번이라고요? 869번. 여기 9번. 누가 갔어요? 육군들이 육군이 갔어요. 네, 육군들이 막 그 물고 나면서 물건 그냥 농사. 뛰어갔어요. 자, 그런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처음 출발한 여기 대천 해수욕장. 네, 대천 해수욕장. 여기 지금 빨갛게 이런 차 모양으로 철길 위에 이렇게 스카이바이크.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뭐예요? 스카이 스카이바이크. 바이크예요. 스카이 바이크. 그래서 전국에 최초로 바다 위에 설치를 해가지고 백사장과 바다를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신공법이다 해서 여기가 처음 설치가 됐다고 그래요. 스카이 바이크. 그 다음에 저 뒤에 이렇게 무슨 엘리베이터 탑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집 트랙이에요. 집들이. 그래서 우리 번지 점프 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는데 자, 집 트랙이라고 하면은 줄 하나에 몸을 달고 빠른 속도로 숲과 계곡 또는 그 바다 위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레포츠다 해서 그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곳을 갖추고 있는 곳이 대천 해수욕장이에요. 여기가 번호 몇 번이라고요? 860번. 860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토정 이지암 선생 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령 에너지월드라 했고, 우리 중부 발전이다 하는 이게 화력발전소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데 굉장히 큰 그런 그 발전소예요. 그거가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그 이름이 고령 에너지월드예요. 자, 여기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도정 이지영 선생님. 하나님이 유리들이 예수님이. 6.1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신인 6일 예수님이, 뭐를 들고? 인형을 들고 6일돌. 인형인데 그 인형이 무슨 인형? 볼 6일돌 인형. 6.1돌을 들고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 무령 에너지 월드에서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에너지 발전에 에너지 만들어내느라 고생하신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위로를 하는 거고, 그 옆에는 또, 우리 토종 비결이 저자로 잘 알려진 누구? 이지영 이지암 선생님. 선생의 묘가 여기 있어요. 이지암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호가 토종이에요. 근데 그 토종이라고 지어진 이름 자체가 여기 적어드렸죠. 그 벼슬하기 전에 마포강변 정자. 위에 흙집 위에 정자를 지었다고. 흙 위에다. 여기 흙집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네요. 그죠? 흙 위에 정자를 짓고 살아서 그거를 갖다 흙 위에 지은 정자 그래갖고 토정 토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흙 위에다가 정자를 지었으니까 좀 검소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 호를 토정이라고 했고 이분은 특히 이제 그 빈민구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보살핌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여기 한자로 이제 쓰고 한글로 표를 달았는데 어염상고. 어염상고 이제 그러니까 어는 이게 물고기 잡으러 어예요. 물고기요. 네. 그래서 물고기하고 여기 염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옛날부터 참 귀중한 그런 그 뭐랄까 자원으로 쓴 거죠. 그래서 물고기와 소금과 그다음 장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을 이제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런 남은 이익으로 이제 곡식을 마련해갖고 부재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장 선생님이. 그래서 굉장히 이런 천문지리 이런 의학 등에 능통해가지고 그런 우리 표정 비결 같은 것들 지키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만 특히나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했던 것들이 더 그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정 이지암 선생님 그런 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61번. 861번이에요. 자, 6일도를 들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6일,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노란 거 지금 낙서하시는 분이 있네요. 누굴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유기동물인 개라든지 고양이가 여기 많이 모여들었어요. 어디에요? 고령 석탄박물관. 네, 석탄박물관이에요. 석탄박물관 몇 번이에요? 862번. 이 앞에 석탄박물관 앞에 모인 그 유기동물들은 색깔이 어떨까요? 까매요. 까매요. 석탄 그 막 뒤집어 써가지고 까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석탄박물관은 그 이제 석탄이 지금은 이제 사양 산업이 됐는데 그런 것을 이제 지금은 이게 박물관으로 만들어 갖고 예전에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산업의 그 지역이었던 석탄에 대한 것들 또 광부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곳이에요. 직접 여기서 연탄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갱도에 들어가서 광부들이 어떻게 지냈나 하는 것까지 볼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그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뭐 이 석탄이라는 것이 에너지 자원에서는 거의 밀려난 상태이지만 조금 지금 낙서를 조금 더 많이 하시네요. 어느 분이신가? 70년대, 80년대 근대 산업의 주역이었던 그런 에너지 자원이었어요. 석탄. 자, 여기에 누가 많이 있다고요? 유기동물. 네, 유기동물들이.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862번. 86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머드 체험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가 왔을까요? 63빌딩 직원들. 직원들이 63빌딩 직원들이 여름 그 뭐랄까 워크숍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머드 체험하러. 자, 몇 번이에요? 863번. 네, 863번이에요. 그래서 머드 하면은 바닷가에 있는 이 지금 낙서를 더 많이 하시네. 어느 분일까요? 노란색으로 이육선 막 여사님이라고 뜨네. 이혁선? 이혁선 선생님이? 글쎄 왔다 갔다 이름은 지금 나오는데 그런가요? 어쨌든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빨간 동백꽃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동백나무 숲, 마량리 마량리에 있는 동백나무 숲과 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뭐 여기 지금 적어놨지만 홍어랑을 비롯해서 이 홍어랑은 굉장히 이런 해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그 항구예요. 조그맣지만 그래서 가을철 되면 이런 그 축제 행사를 많이 해요. 전어나 꽃게 축제를. 그래서 여기 그 동백나무 숲은 굉장히 뭐랄까 유명하다고 할까요? 그 유명한 이유는 이제 동백나무가 그 좀 따뜻한 남쪽에서 자라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북쪽 한계선상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 한계선이 되는 거예요. 동백나무가 자라는 그래서 식물 그 분포학적 가치가 높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풍어 뭐 전설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갖고 문화적인 가치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 분포학적인 거, 문화적인 거 해서 이제 그 천연 기념물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온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누구를 모시고 이육사 교장선생님이 모시고. 이육사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육사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64. 예, 86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고에서부터 유명해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이곳이 어디예요? 스카이워크. 네, 장안 장안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가 좀 전에 나왔는데 어디였었죠? 대천. 대천 해수욕장. 해수욕장에 스카이워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스카이워크 하면은 스카이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다리를 놓는데 다리를 굉장히 높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장항 송림 산림욕장에 위치한 높이가 15m. 그러니까 한참 위로 올라가요. 거기에 길이 250m의 그런 다리를 설치해갖고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밑이 이제 바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 해서 좀 아찔하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바로 거기가 이제 스카이워크예요. 대천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러게 유명하고, 또 이제 그 예전에 그 당나라 군대를 격퇴시켰다 해서, 그런 그 장소로도 또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기볼포 해전에서 그 신라가 이게 그 당나라 군대를 격퇴시킨 그런 곳이 바로 이 장소인데, 여기가 그 예전에 그 신라 사람들이 그런 용맹성 이런 것들이 세계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세계 어디까지? 요거까지. 유럽의 그 유고까지, 유고슬라비아라고 해서 저희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배웠는데, 있었어. 지금은 그쪽 동부 유럽 쪽의 나라들이 다 이렇게 독립이라고 할까요? 해가지고 네. 나라 이름들이 좀 바뀌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울 때는 유고슬라비아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뭐 유고슬라비아, 뭐 이런 맞아. 그 동유럽들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65번. 네, 86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금강 하구뚝 관광지라고 했어요. 저기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면서 그 갈대 숲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이런 그 천연 기념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철새로 겨울에는 고니, 청동오리 이런 세계적인 그 희귀조인 이런 동물들이 검은머리 물개새, 검은머리 갈매기 이런 것들이 서식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뭐 학계 그런 것들 관심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 많이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철새 도래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망대도 여기 세워져 있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관람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관광지를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놀이시설 같은 거, 아이들 그 놀이공원 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철새 그런 것들을 보러 와가지고 이제 잘 관광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숙소에서 들어가갖고 쉬면서 뭐를 봤을까요? 오멘 영화 오멘. 맞아요. 오멘 666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66번. 네네, 866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그 66번을 배웠는데, 서울에서 66번은 어딜까요? 거기도 오면 666을 봤을 건데. 스카이돔, 예, 스카이돔 야구장. 예, 그쵸? 스카이돔 야구장이죠. 스카이돔 하니까 야구장인데, 우리가 야구장은 야외에 있잖아요. 위에 뚜껑이 네. 없죠. 운동장 네. 그냥 노천에서 하는 건데, 그쪽 스카이돔은 뭐로 유명하냐? 야구장인데 어떻게? 이게 기후에 관계없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구장이 커다랗게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야구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고척 스카이돔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야구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관객들한테 그 뭐랄까 사은 행사, 보은 행사로 이제 영화를 보여준 거죠. 그때 그 상영해줬던 영화가 무슨 영화예요? 오멘. 오멘 666 오멘 666이라는 영화를 본 거예요. 자, 그게 서울에서는 66번 고척 스카이돔이네요. 스카이돔. 네, 대전 충남에서 866번은 어디라고요?
866번 건강하고 또 네, 건강하고 또 관광지예요. 자, 여기 첫째 도래진 여기 관광 와가지고 다 잘 관광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게 오면 666이에요. 자,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왜 그렇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근거를 따지면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좀 어긋나는 거죠. 네. 시간 얼마 남았습니다. 네, 제가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마이크가 좀 방해가 되는 데가 있어요. 꺼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유치원생들이 갔네요. 국립생태원, 유치원생들이 간 곳이 어딜까요?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이었죠. 국립생태원.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그런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해서 이런 세계 5대 기후와 동식물을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여기 아주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번호는 몇 번일까요? 867번, 예, 867번이 유치원들이 가서. 자, 서울에서는 67번이 어디였을까요? 금천 가상공업단 예, 가산 금천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있었어요. 자,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를 가면 굉장히 거기가 번화하고 커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로공단을 갖다가 현대식으로 바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곳인데, 그래서 거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자녀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근무하면서 자녀들을 갖다 어디다 이제 맡겨야 되겠죠. 유치원. 그래서 거기에 유치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금천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곳이에요. 네, 서울에서는 거기였고 여기 충남에서는 어디예요? 국립생태원, 예, 국립생태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판을 벌린 데가 있어요. 어디서 유판을 벌렸을까요? 예, 신성리 갈대밭에서. 이 신성리 갈대밭은 그 영화 촬영 장소로도 유명해요. 영화 그 JS의 공동경비구역 여기 촬영지인데 거기 그 면적이 약 6만여 평이 된다고 그래요. 여기도 철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그런 곳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장소예요. 갈대와 어우러져서 사계절이 아름다운 거에서 그런 그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각광받는 곳이에요. 68번이 여기인데 서울의 68번 잘 기억하실까요? 마리오 아울렛 마리오 예, 아울렛, 패션 아울렛. 예, 서천 저기 패션 아울렛이라고 하는 예, 굉장히 큰 마리오. 상가죠. 그래서 아울렛 하우스에 이제 유판을 이제 어떤 그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유판을 벌인 거예요. 서울에서는 이것도 좀 잘 연상이 안 되실 텐데 그래도 자꾸 그거가 매칭시키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신성리 갈대밭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윷놀이를 했어요. 유판이 벌어졌어요. 윷놀이. 영화 촬영진들이 스태프진들이 여기 와서 유판을 크게 벌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군들이 이제 막 달려간 곳이에요. 어딜까요? 산모시관, 네, 한산모시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69번, 네, 서울에서는 어딜까요? 69번이? 남부 여성 발전센터 남부 네, 여성 이것도 발전센터, 좀 기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남부 여성 발전센터라고 해갖고, 뭐, 우리로 치자면은 여성문화원, 여성개발원, 뭐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문화원 뭐 이런 그런 시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교양 강좌들 배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860번부터 869번까지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서울하고 같이 연장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서울은 이제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특히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으면 좀 더 잘 기억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